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느낌이 어떠신가요?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무겁고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막지 않을 때가 있지요. 개운해야 할 아침이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박사님, 나는 아침에 건강 생각해서 꼭 과일 주스도 한 잔 마시고 시리얼이나 빵도 챙겨 먹는데 왜 10시만 되면 기운이 쪽 빠지고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아침 식사가 사실은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혈관을 괴롭히는 주범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아침 공복 상태,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로 올려놓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루 전체의 에너지 수준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10년, 20년 뒤의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의학적 권위를 담아서 우리의 몸은 밤새 긴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정화 작업을 거치죠. 그리고 아침, 이 공복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우리 몸에 강력하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음식이 만약 아주 달콤한 주스 한 잔이라면 어떨까요? 혹은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또는 흰 빵 한 조각이라면요? 우리 몸, 특히 췌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인님이 밤새 굶다가 갑자기 엄청난 당을 쏟아부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췌장은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분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깊게 다룰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치솟았다가 인슐린 때문에 급격히 곤두박질 치는 이 과정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과 허기를 느끼게 되죠. 이것이 오전 10시에 우리가 그토록 피곤하고 다시 무언가를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왔던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기억납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죠. 그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현미로 만든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 드시고 바나나 하나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 식단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 DL에 육박했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은 내리지 않고 딱 하나만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아침 식단의 순서와 종류를 말이죠. 탄수화물 대신 달걀 2알과 올리브유를 뿌린 채소를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뒤 그분의 혈당은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물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4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공복 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입에 넣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와 있을지 모르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그저 혈액검사 종이 위에 찍히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속에 몰아치는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특히 하룻밤의 긴 공복 후에 맞는 아침의 첫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죠. 그런데 갑자기 상류에서 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흙탕물이 몰아칩니다. 이 흙탕물이 바로 우리가 아침 공복에 잘못 섭취한 당입니다. 이 당분, 즉 포도당 잎자들은 생각보다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이것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잎자들이 부드럽고 매끈해야 할 혈관 내벽에 사정없이 부딪히고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진흙을 마구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 진흙을, 이 상처를 염증이라고 인식합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의 첫걸음입니다.
고무호스도 오래되면 뻣뻣하게 굳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혈관은 그렇게 낡은 고무호스처럼 변해갑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그러면 심근경색이고 뇌로 가는 혈관이 그러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몸은 이 당분 쓰나미를 막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비상사태처럼 쏟아냅니다. 빨리 혈당을 낮춰라 는 명령이죠. 그러면 이 인슐린 군대가 혈액 속의 당을 모조리 끌어다가 세포 속으로, 간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밀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성 저혈당입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공감하듯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참을 수 없는 허기와 피로감이 몰려오는 순간.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겪었던 혈당 스파이크, 그리고 그로 인한 급격한 혈당 강화가 우리 뇌에 연료가 부족하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뇌는 이 혈당 롤러코스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가장 싫어합니다. 뇌 속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은 이 당분 쓰나미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머리가 막지 않고 안개가 낀 것 같다고 브레인 포그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오려나 걱정부터 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침 공복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도 그 안개가 걷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뇌에 안정적으로 연료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즉, 아침의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우리의 인지기능과 기억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파이크가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식후 140mg DL을 넘지 말아야 한다. 아니다. 최고 수치보다 얼마나 빨리 치솟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견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0시간 이상 비어있던 우리의 위장에 아침 첫 음식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넣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혈관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마저도 하고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니 무언가 상큼한 것으로 입맛을 돋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를 꺼내 한 잔 쭉 들이켜시죠. 100% 과일 주스라고 적혀 있으니 얼마나 건강하게 느껴집니까? 혹은 잠을 깨기 위해 달콤한 믹스 커피 한 봉지를 타서 후후 불며 마시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아침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콤한 아침 식사의 배신입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담아서 우리는 과일은 몸에 좋다, 커피는 정신을 깨운다고 믿습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복 상태의 아침, 그것도 액체 형태일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위는 밤새 비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분이 가득한 액체가 들어오면 위는 이것을 소화시킬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장으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흡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 이것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확 하고 치솟았다가 모든 연료를 태우고는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죠. 여러분이 마신 그 건강한 과일 주스가 바로 그 휘발유입니다. 박사님, 저는 설탕이 들어간 주스가 아니라 직접 갈아 만든 100% 주스인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잘 몰랐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하나를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그 안에 식이섬유가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주스는 어떻습니까? 사과 5알을 즙을 내어 한 잔에 담으면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는 대부분 제거되고 순수한 당만 남게 됩니다. 우리 몸의 췌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콜라에서 온 당인지 100% 오렌지에서 온 당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엄청난 양의 당이 혈관으로 밀려 들어오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을 쏟아낼 뿐입니다.
이것이 지난 40년간 제 환자분들의 혈당을 교란시킨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물론 커피 자체의 폴리페놀 성분 등이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블랙커피의 효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블랙커피가 아닙니다. 설탕과 프림이 듬뿍 들어간 달콤하고 고소한 그 커피입니다. 빈속에 이 달콤한 커피가 들어가면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설탕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둘째, 카페인이 위산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막 깨어나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느닷없이 설탕 폭탄과 스트레스 공격을 동시에 받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믹스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에너지가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공격을 받고 비상 방어 태세를 갖추느라 바짝 긴장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 긴장이 풀리면, 즉 인슐린이 혈당을 다시 떨어뜨리고 나면 우리는 아침나절부터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아침 음료의 배신입니다. 이렇듯 액체로 된 당은 우리 췌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씹어먹는 음식은 괜찮을까요?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최악의 공복 음식 첫 번째는 아마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를 한층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아침 공복에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 그것은 바로 따뜻하게 구운 흰빵입니다. 토스트기에 노릇하게 구워 잼을 발라 먹거나 혹은 부드러운 식빵 그 자체를 우유와 함께 드시기도 하죠. 에이, 박사님, 밥도 탄수화물이고 빵도 탄수화물인데 아침에 빵 한두 조각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과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제는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하얀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밀의 껍질과 씨눈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와 영양소는 모두 깎아내고 오로지 녹말, 덩어리만 남겨둔 것이 바로 흰 밀가루입니다.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볼 때 거의 순수한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 저는 흰빵을 폭신한 설탕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우리 침 속의 아밀라제와 만나는 순간부터 이 스펀지는 무섭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빵이 10시간 이상 비어있던 우리의 위장에 도착하면 소화될 것도 없이 거의 즉시 장에서 흡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액체 주스와 거의 맞먹는 속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의 혈당 상승 속도를 말할 때 혈당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 GI라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도 흰 식빵의 혈당 지수는 70을 훌쩍 넘어 어떤 경우에는 80, 9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는 흰 설탕, GI 65에서 70보다도 더 높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즉, 아침 공복에 흰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은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먹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아침마다 토스트 한 조각에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드셨죠. 그분은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꼬박꼬박 현미로 먹는데 왜 아침 공복 혈당이 높고 점심 먹기 전에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빵을 끊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공복에 드시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정 드시고 싶다면 삶은 달걀 2개와 샐러드를 먼저 충분히 드신 후에 그 빵을 후식처럼 드시라고 권했죠. 한 달 뒤 그분은 오전에 피로감과 손떨림이 사라졌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빵을 먹은 것은 똑같은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강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오해를 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흰빵 말고요. 건강 생각해 통밀빵이나 잡곡빵을 먹습니다. 물론 100% 통밀로 거칠게 만든 빵이라면 흰빵보다야 낫습니다. 식이섬유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시중에서 통밀빵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빵들을 한번 보십시오. 색깔만 거무스름할 뿐 식감은 흰빵처럼 부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흰 밀가루에 통밀을 조금 섞거나 심지어는 색소를 입힌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름만 건강빵이지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흰 빵과 별 차이 없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가짜 건강빵인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어떤 빵이 최악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통 방식의 사워도우처럼 오래 발효시킨 빵은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현대에 맞게 개량된 밀이 문제이지 고대 원시밀은 괜찮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드러운 빵들은 아침 공복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을 여는 첫 음식으로 이런 정제 탄수화물 폭탄을 선택하는 실수는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빵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아침을 망치는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애용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바로 이 음료입니다. 특히 간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장 건강이나 단백질 보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대용으로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는 것들입니다. 바로 달콤한 요거트 음료, 마시는 요구르트, 혹은 가당 두유, 설탕이 첨가된 두유입니다. 공감하는 톤으로 아마 지금, 아니, 박사님, 유산균 때문에 요거트 먹으라면서요? 콩이 몸에 좋다면서 두유를 왜요? 하고 위아해하실 겁니다. 네, 유산균도 좋고 콩의 이소플라본도 물론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건강을 기대하며 마시는 그 음료들 대부분이 사실은 설탕물에 가깝다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지적, 시중에 파는 마시는 요거트나 두유의 영양성분표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병 하나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각설탕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 분량의 당이 그 한 병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액상과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포도당보다 더 단순한 형태의 과당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간에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곧바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저지방이라고 광고하는 유제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방을 빼면 맛이 밋밋해지기 때문에 그 맛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쏟아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지방이라는 말에 속아 우리는 사실 고설탕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난 봄에 7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혈당이 튀는 것이 걱정되어 그나마 건강해 보이는 검은콩 두유로 아침을 대신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니 당뇨 전 단계를 넘어 당뇨병 확진 직전까지 가신 겁니다. 그분은 억울해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콩을 먹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그분이 드시던 두유팩을 가져와 보시라고 했습니다. 영양성분표를 보니 검은콩 함량은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이 설탕과 합성 착향료였습니다. 그분은 1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콩맛이 나는 설탕물을 들이켜고 계셨던 겁니다. 의학적 권위, 물론 학계에서는 두유의 단백질이나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무가당 두유나 그릭 요거트는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점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10시간 이상 텅 비어있는 위장에 아무런 방어막, 식이섬유나 지방도 없이 이 액상과당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앞서 말한 주스나 흰빵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물론이고 곧바로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십시오. 마시는 요거트 대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떠서 드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앞서 말한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음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 먹지 말라면 도대체 아침에 뭘 먹으라는 거냐 고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외의 식품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마지막을 강조하며 자, 이제 아침 공복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음식은 앞선 두 가지, 즉 흰빵이나 달콤한 음료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건강식품이라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정말 건강한 것 아니었나 하고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트의 가장 건강한 코너에 자리 잡고 있고 포장지에는
통곡물, 웰빙, 식이섬유 같은 좋은 말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리얼과 그래놀라입니다. 안타까운 톤으로, 아니, 박사님, 오죽하면 콘플레이크가 아니라 건강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그래놀라를 샀는데요. 네, 바로 그 마음을 식품회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리, 오트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곡물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볼 때 그 안에 든 곡물과 견과류, 건과일 조각들을 봅니다. 아, 이건 자연에서 온 건강한 조합이구나 하고 믿어 의심치 않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학적 권위를 담아 그 바삭바삭한 식감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그 곡물들은 설탕, 옥수수 시럽, 굴, 혹은 온갖 종류의 당으로 코팅되어 오븐에 구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씹는 그 바삭함은 사실 설탕 과자의 바삭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든 건과일입니다. 포도나 크랜베리 같은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설탕 폭탄을 곡물과 함께 씹어 먹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특히 그래놀라는 건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꿀이나 시럽을 듬뿍 넣어 끈적하게 뭉쳐 구운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심지어 우유에도 유당, 락토스이라는 당이 들어있죠. 와 함께 먹는 것은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에 아주 꼼꼼한 성격의 은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식단을 기록하셨죠. 그분의 아침 식단은 누가 봐도 완벽했습니다. 고급 그래놀라 한 줌, 저지방 우유, 그리고 바나나 반 개. 하지만 그분은 늘 아침 식후 혈당이 180mg DL을 넘었습니다. 박사님, 나는 밥도 아니고 이렇게 건강한 곡물만 먹는데 도대체 왜 혈당이 잡히질 않는 겁니까? 저는 그분께 그래놀라 포장지 뒷면에 영양성분표를 소리내어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본인이 매일 아침 먹던 그래놀라 1회 제공량의 당류 함량이 흰빵 2조각의 당 함량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식품 라벨에 배신을 당했다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귀리 자체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직접 끓여 먹는 오트밀, 죽 같은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설탕으로 코팅되어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진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공복에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음식군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인 흰빵. 둘째, 액상과당이 가득한 달콤한 음료와 가당두유. 그리고 셋째,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시리얼과 그래놀라.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에 브레이크 없이 당분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침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저녁에 스파이크보다 더 위험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해가 뜰 무렵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금 의학적 권위를 담아 차분하게, 네, 그렇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냐? 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저녁 식사 때보다 더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해가 뜨고 우리가 눈을 뜰 무렵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하고 고대적인 생체 시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새벽 현상, 던 페노미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시작. 우리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곧 주인이 일어날 시간이구나. 아침 활동을 준비해야겠다. 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만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코르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간에 저장해둔 포도당, 글리코겐을 넣어서 혈액 속으로 방출해서 주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준비시켜라 는 명령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녘부터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과정이 아주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췌장이
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네. 인슐린을 조금 내보내서 준비해야겠다 하고 대응을 하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강조. 하지만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혹은 췌장의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의 많은 분들은 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박사님, 저는 저녁 6시 이후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잰 공복 혈당이 130mg, DL,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그것은 어젯밤 저녁 식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새벽 현상 때문에 간에서 포도당을 많이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고혈당 상태, 그리고 코르티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살짝 높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정적 공감, 살해.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아침에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우리 몸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우리 몸이 이미 혈액 속에 에너지, 포도당을 준비시켜 놓은 바로 그 아침 공복에 우리가 앞서 말한 최악의 음식 3가지, 흰빵, 달콤한 주스, 설탕 코팅된 시리얼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들어 강조. 이것은 이미 모닥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곳에 휘발유 한 통을 통째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 현상으로 이미 높아지기 시작한 혈당에 외부에서 들어온 정제 탄수화물, 폭탄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공격입니다. 우리 췌장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주인이 쓸 에너지를 이미 준비해놨는데 왜 또 설탕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야? 췌장은 이 감당 못할 혈당 쓰나미를 막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쥐어짜내듯 분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췌장이라도 10년, 20년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공복의 첫 식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학계의 이견 언급, 물론 의학계에서는 이 새벽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 현상을 막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소량의 단백질이나 지방 간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간의 포도당 방출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를 소모기 효과와 간별하기도 하죠. 반면 어떤 학자들은 수면 중에는 위장을 완벽하게 비워두는 것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어떻든 모든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현상이 일어난 직후인 아침 공복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굶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순서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굶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순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잡는 황금 순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건강식품 없이도 가장 극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았던 돈 안 드는 처방전입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 밥이나 빵, 탄수화물이 있고 달걀이나 두부, 단백질, 그리고 나물이나 샐러드, 채소가 있다면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식사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니, 박사님,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목소리를 낮추고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듯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무엇이 먼저 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 우리가 아침 공복에 밥이나 빵을 먼저 먹는 것은 워터파크의 가장 가파른 미끄럼틀을 맨몸으로 타는 것과 같습니다. 슉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 혈당이라는 물웅덩이에 첨벙 하고 빠지는 셈이죠. 혈당 스파이크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사 순서를 바꿔서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채소 속에 식이섬유가 먼저 위와 장에 도착해서 끈적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미리 쳐둡니다. 그 뒤에 밥이나 빵이 들어오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흡수됩니다. 미끄럼틀에 고무 매트를 깔아둔 것처럼 마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강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우리가 삶은 달걀이나 두부 반모 혹은 생선 한 조각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으면 우리 장에서는 GLP-1이라는 아주 똑똑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이 정말 기특합니다. 첫째, 췌장에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지금 단백질이 들어왔으니 곧 탄수화물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인슐린을 미리, 하지만 천천히 준비해주세요. 둘째, 위의 유문을 살짝 닫아서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느리게 조절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쥐어짜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혈당이 거대한 산처럼 치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감정적 사례, 콜백.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마다 토스트 한 조각을 드시고도 오전 내내 피로감과 손떨림에 시달리셨던 그 60대 여성분, 섹션 4를 기억하십니까? 그분께 제가 내린 처방은 빵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토스트를 드시기 10분 전에 삶은 달걀 2개와 오이 반 개를 먼저 드시라고 권했을 뿐입니다. 그분은 빵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 지긋지긋했던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학계의 이견 언급, 물론 이 식사 순서 요법 2만병통 치약은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얼마나 먼저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10분이냐, 15분이냐? 결국 탄수화물 자체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냐는 논쟁이 활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탄수화물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평생을 즐겨 먹던 흰쌀밥을 하루아침에 반 공기로 줄이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좌절하시죠. 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반찬을 먼저 집어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실천하기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황금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새벽 현상, 섹션 7으로 이미 예민해진 여러분의 췌장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순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가 의사로서 제 자신과 제 가족들에게 매일 아침 권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목소리에 따뜻한 확신을 담아 그럼 박사님은 도대체 아침에 뭘 드십니까? 지난 40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것 드시지 마라, 저것 피하셔라 말씀드리고 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가벼운 웃음,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요. 좋습니다. 오늘 저는 40년차 내과 의사인 저의 아침 식탁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서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제 아침 식탁에는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음식 3가지, 섹션 4, 5, 6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빵도, 시리얼도, 달콤한 주스도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과일조차도 아침 공복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하듯 제 아침 식사의 주인공은 바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달걀 2개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버터나 마가린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을 하지 않고 볶은 시금치나 버섯을 한 줌 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5알에서 7알 정도 꼭 챙겨 먹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날은 달걀 대신 두부 반모를 들기름에 부쳐 먹기도 하고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고등어 한 토막을 데워 먹기도 합니다. 아니, 박사님, 아침부터 그렇게 기름지게 먹어도 됩니까? 밥심으로 버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되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6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가져온 오해의 핵심입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톤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은 나쁘다, 콜레스테롤은 적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품을 찾고 섹션 5 달걀 노른자는 왠지 피해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지난 20년간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살찌게 만든 진짜 주범은 건강한 지방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은 우리 몸에 쓰나미, 섹션 2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 아침 공복에 먹는 빵이나 시리얼이 종이장이라면 단백질과 지방은 참나무 장작입니다. 종이장은 불이 확 붙었다가 혈당 스파이크, 1시간도 안 돼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급격한 허기. 하지만 참나무 장작은 어떻습니까? 불이 천천히 붙지만 낮은 혈당 반응. 그 불씨가 오전 내내 아주 꾸준하고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와 포만감. 이것이 제가 아침 10시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점심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의 비밀입니다. 학계의 이견 언급,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의학계에서는 어떤 지방이 최선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불포화 지방을 강조하는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같은 포화 지방도 설탕과 함께 먹지만 않는다면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 속에서도 모든 의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 위주로 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혈당 안정화와 췌장 보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 공감.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아침부터 뜨끈한 쌀밥에 국을 말아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50대가 넘어가면서 아침 식사 후에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고 점심시간 직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밥을 치웠습니다. 밥 대신 달걀과 두부를 식탁의 중심으로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속이 더 편안해지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황금 순서 섹션 8에서 말씀드렸듯 밥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드신 후에 밥은 가장 마지막에 반 공기만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현상 섹션 7을 겪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아침 식사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고도 여전히 혈당이 널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한층 더 진지하고 공감하는 톤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섹션 9 아침 식사를 황금 순서 섹션 8에 맞춰 완벽하게 차려 드셨습니다. 빵이나 시리얼 대신 섹션 4, 6 달걀과 채소를 먼저 드셨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식후 혈당이 튀고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나는 분명히 잘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바로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놓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의 수면의 질입니다. 설명을 시작하며 우리는 흔히 혈당 관리를 낮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느냐의 문제라고만 여기죠. 하지만 진짜 혈당 전쟁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에 이미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젯밤 이런저런 걱정거리로 뒤척이시거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셨다면 우리 몸은 밤새 비상사태를 겪은 것과 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은 주인님이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 바로 그 코르티솔, 섹션 7에서 언급했죠. 이 아침부터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하는 나쁜 짓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세포들을 향해 지금은 비상사태이니 인슐린이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마라 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 즉, 잠을 설친 다음날 아침에 우리 몸은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해도 세포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귀머거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에게 아침부터 자, 이제 마라톤을 뛰십시오 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강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만성적인 불면증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도 단 하룻밤만 잠을 설치게 되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혈당 반응이
당뇨병 전 단계 환자와 유사하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입니다. 감정적 사례.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의 모범적인 남성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침 식단 섹션 9을 사진까지 찍어 보내실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셨죠. 그런데도 유독 어떤 날은 아침 혈당이 180mg DL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분과 식단 일지가 아니라 수면 일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혈당이 튀었던 날은 어김없이 손주 걱정으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셨거나 혹은 재미있는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보시느라 늦게 주무신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이 들면 다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몸, 특히 췌장에게는 매일매일 다른 난이도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잠을 못 자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뇌에서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은 폭발하고 포만감 호르몬, 렙틴은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날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제가 그렇게 피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흰빵 섹션 4이나 달콤한 믹스커피 섹션 3가 미치도록 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명령입니다. 학계의 이견, 물론 의학계에서는 왜 수면 부족이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지 그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코르티솔만의 문제인지 혹은 수면 중에 조절되는 염증 반응이나 자율신경계의 교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 어떤 완벽한 식단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참나무 장작, 섹션 9 같은 아침 식사를 넣어줘도 어젯밤 수면 부족으로 우리 몸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상태라면 불씨는 제대로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수면은 좋은 아침 식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젯밤 잠을 잘 잤든 설쳤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완벽한 식사를 하기 직전에 우리 몸의 혈관과 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내는 습관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아침 햇살 같은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밤새 잠을 잘 주무셨든 조금 설쳤든 섹션 10 우리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자, 이제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셨다면 주방으로 가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완벽한 아침 식사 섹션 9를 준비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에이, 박사님, 그 흔한 물 마시라는 이야기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웃음,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습관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저는 아침 첫물 한 잔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의학적 권위를 담아 설명. 우리가 잠을 자는 7에서 8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피부를 통해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수분 저장고 자체가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도 둔감해집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탈수 상태가 우리 혈액에 무슨 짓을 할까요? 우리 피를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국물이 졸아들면 짠맛이 강해지듯 우리 혈액도 수분이 빠져나가니 농도가 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새벽 현상 섹션 7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혈당과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위험한 아침 시간대입니다. 비유를 들어 강조, 끈적끈적해진 피가 안 그래도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낡은 혈관을 억지로 비집고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유독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심장과 뇌가 그 끈적한 피 위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 물이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끈적끈적한 피를 묽게 희석시켜 줍니다. 혈액순환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는 그야말로
생명수인 셈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한 순간에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정신 차리겠다며 냉장고에서 차가운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켜십니다. 단호하게 절대 안 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밤새 조용히 쉬고 있던 우리의 위장과 심장에 차가운 냉수는 쇼크, 즉 공격입니다. 위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가 교란되어 오히려 혈관이 더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화분에 뜨거운 물이나 얼음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흙을 천천히 녹여주며 뿌리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우리의 위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쌓인 위산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자, 이제 곧 아침 식사가 들어갈 테니 준비하렴 하고 부드럽게 깨워주는 모닝콜 역할을 합니다. 학계의 이견. 물론 학계에서는 그냥 물이 좋으냐, 레몬을 한 조각 타는 것이 간 해독에 좋으냐, 소금을 아주 조금 넣는 것이 미네랄 흡수에 좋으냐 같은 작은 논쟁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실은 온도입니다.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한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콜백, 이 물 한 잔으로 혈액을 묽게 만들고 위장을 깨운 뒤에 우리가 황금 순서, 섹션 8에 맞춰 참나무 장작, 섹션 9 같은 건강한 단백질과 채소 식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혈당 쓰나미, 섹션 2를 막는 가장 완벽한 아침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어젯밤에 물 한 컵을 미리 떠놓고 주무시는 아주 작은 습관이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가장 부드럽고 희망의 찬 톤으로 천천히 문장과 문장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두며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공복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아왔나 하는 자책감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게 안심시키며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러분을 꾸짖거나 겁을 들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그 작은 습관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조금 힘들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섹션 11. 식탁 위에서 밥이나 빵 대신 따뜻한 달걀과 싱그러운 나물 한 젓가락을 먼저 집어드는 것. 섹션 8, 9. 어젯밤 TV를 1시간 일찍 끄고 조금이라도 더 깊은 잠을 청하려 노력하는 것. 섹션 10. 이것들 중에 거창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혹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주 작고 사소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대한 댐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땅에 물 한 방울씩을 매일 떨어뜨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 한 방울이 모여 흙을 적시고 씨앗을 틔우고 결국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바로 그 첫 번째 물방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빵 대신 집어든 그 달걀 한 알이 바로 그 땅을 적시는 두 번째 물방울입니다. 감성적인 이미지, 긴 호흡으로 우리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 70년간 혹사당한 것 같아도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췌장도, 혈관도, 뇌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에 피로감이 옅어지고 오전에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 점심 식사 전에 손이 떨리던 증상이 사라지는 그 평온함, 그것을 다시 되찾기에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멘트,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